잡았을 때 대출 대략 한 2억 한 1, 2천 나오고 대출 2억 천 나오고 3억 5천에서 얘가 지금 2억 4천을 납부해야 되잖아요. 얘가 근데 아무 해도 1억밖에 없어. 1억 넣어도 돼. 그럼 4천만 원 뭐 저기 나중에 입주할 때 넣어도 돼. 이렇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요? 맞죠? 최소 1억은 내야 된다는 얘기죠. 시도금액으로 한다면. 아니 5천 얘가 지금 10%밖에 없어. 이게 안 될까요? 되게 만들어 보자는 얘기지. 아 얘한테 명의 넘겨주고 근저당 잡아내면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계약을 써보자는 얘기지. 그 얘가 예를 들어서 2억. 지금 전체 금액이 5억 800이야. 5억 800. 얘가 안 넘어와. 이거 깎아주면 될 것 같아. 깎아주자는 얘기지. 대신에 처음에는 이걸 제가 다 물론 신입사도 조금 부담시켰는데 제가 다 부담했는데 지금은 800 정도면은 팀원한테 제가 한 100에서 150 정도 부담을 하시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하시고 아니면 하지 말고. 근데 저도 일을 오래 했기 때문에 타이밍이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물어보지 않고 저도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예요. 기본적으로 좀 다 한번 해보자는 얘기예요. 뭐든지 뭐가 됐든. 그러니까 유도리 부분에 대해서는 나쁘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자꾸 뒷만 해가지고 짜증나서 그렇지 제가 이해하지 마셔야 이거지 그런 부분. 우리가 저거다 얘기했죠. 인허가 과정. 인허가 과정은 이 토지는 제가 헷갈렸던 거는 이거예요. 처음부터. 자, 산이야 지금 산. 내가 지금 산인데 내가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결론적인 거는 뭐냐면은 누군가가 집을 짓고 지금 사는 거잖아요. 여기. 저는 이 개념에 대해서 인허가 과정이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알 필요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목허가 건축허가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지금 2,500평이잖아요. 자, 요거를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우리가 만평을 예를 들어서 만평 만평을 개발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지자체에서 이걸 한 번에 허가를 내주지를 않아요. 보통 어디든지 특히 용인은. 그래서 2,000평에서 보통 3,000평 사이에 먼저 토목 허가를 내줘요. 도로가 인입이 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여기가 도로가 인입이 되어 있으면 여길 다 내주는 게 아니고 좋아 너네 여기 2,500평 잘라. 여기다가 니네가 집을 하나를 지을 수 있는 우리가 건축허가, 토목허가를 내줄게. 그럼 여기가 토목허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그 다음에 변경허가를 내는 거죠. 우리가 거기다가 집을 하나 지을 게 아니고 우리가 여기다가 지금 연 한 채를 지을 거니까 우리 대신에 도로는 우리가 이렇게 만들게. 이렇게 되는 거죠. 허가가 변경이 되는 거예요. 요건 이제 허가가 아니에요, 아직은. 도로가 이렇게 나면 여기 이제 변경이 돼서 지금 우리 거하고 비슷하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여기도 변경이 완료가 되면은 여기가 도로로 형질이 바뀌는 거잖아요. 여긴 대지로 바뀌는 거고. 그럼 여기 도로가 있으니까 이제 여기를 또 개발할 수가 있잖아요. 맞죠? 그럼 여기를 또 허가를 내는 거예요. 그럼 똑같이 여기가 변경이 되면 여기 또 도로가 생길 거 아니에요, 여기가. 그렇죠? 여기 또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야, 우리 여기 또 개발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4번, 5번에 나눠서 개발 진행입니다. 자, 이제 둘이 걸 갖고 한번 설명을 해봅시다. 우리가 원래 산 29-2번지였어요, 여기가. 이게 산 29-2번지. 요즘 이렇게 더 있는데 중1원인데 여기가 지금 크게 봤을 때는 우리가 뭐 이렇게 돼 있죠? 쉽게 중에서
이렇게 돼 있지, 이렇게. 그래서 뭐 이렇게 돼 있지, 이렇게. 대략 이렇게 돼 있어요, 저희가. 맞죠? 그래서 여기가 어반이고 여기가 1단지, 여기가 2단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최초의 허가가 될 때 여기가 323-109 지번이 나왔거든요. 여기가 323-110로 나왔는데 요거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지금 허가가 들어가냐면 여기 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도로가 나 있으니 여기 너네 집을 하나를 지을 수 있는 건축 플러스 토목 허가가 완료가 되는 상태예요. 그러면 근데 여기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도로가 우리가 변경을 집어넣지만 여기까지가 지금 1,500평이거든요. 여기까지가. 여기가 900평이고 지금 현재는 여기는 그냥 여기 문을 넣어서 여기다가 집을 하나 짓는 허가가 나 있는 거고 지금은 변경을 시켰잖아요. 이렇게. 변경 허가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도로가 있어야 되잖아. 집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여기 도로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도 도로가 바뀌는 거예요. 여기 대지가. 여기. 그래서 요 집은 그러면 여기 도로, 요 집은 여기 도로. 이렇게 해서 완료가 돼서 여기가 건축 토목 허가가 변경이 완료가 되는 거죠. 이걸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완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 같은 경우는 요 도로 때문에 시간이 걸렸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뭐냐면 도로가 지금 나 있잖아. 여기는 바로 나는 거예요. 허가가. 도로 좁혀 있기 때문에. 예. 이미 도로로서 형질이 변경된 것이 완료가 돼 있잖아요. 지금은 아직 여기는 저희가 임시 도로를 만들어 놨지만 아직 지목상 도로가 아니에요. 현재는. 아직은 임야 상태인 거죠. 임야에서 여기 대지로 갔던 거고 여기 도로가 여기 우리 집만 대지인지 아니면 여기도 대지인지는 확인해 드린다. 아마 여기 다 대지일 거예요. 아, 이해됐다. 제주도는 한 300평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집이 여기 내가 건축 면적이 50평이야. 또 우리 팀장님 말씀은 이걸 다 안 하고 요만큼만 대지로 하고 여기는 임야는 놔둔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런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이거일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 실장님하고 팀장님하고 같이 얘기를 나눴는데 3,000포이긴 하지만 이것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게 차이점이 있어요. 고가주택과 고급주택. 고가주택은 뭐냐면 국세와 연관된 거예요. 양도세라든가 취득세를 분류하기 위해서 금액을 가지고 집을 나누는 거예요. 아까 우리 6억, 9억 구간도 있었죠. 그 가격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취득세가. 따져 시작이 됐었죠. 근데 고급주택은 뭐냐면 지방세를 위한 건데 취득세가 지방세예요. 취득세. 그래서 고급주택은 조건이 있어요. 그리고 차이점이 나요. 들어보세요. 고급주택은 건축 바닥 면적이 바닥 면적 맞나? 연면적인가? 100평 이상의 주택. 그 다음에 전체 면적, 전체 바닥 면적, 건축이 아니라 바닥 면적이 200평 이상의 주택. 그 다음에 20평 이상의 수영장을 가지고 있는 주택. 200kg 이상의 엘리베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고급주택으로 들어가서 취득세가 아까 얘기했죠. 취득세가 우리가 3.16이잖아요. 근데 기본세는 2.8이었죠. 곱하기 4예요. 우리 걸로 따졌을 때 대략 1,500만 원 여기 딴 거 붙잖아요. 그래서 보통 5로 잡으시면 돼요. 우리가 그러면 취득세가 주택에 대한 게 대략 한 1,500에서 정도 나오거든요. 1,500? 그러면은 그거는 1억을 내야 돼요. 그래서 그 얘기가 있어요.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사업 만들 때 김대중 대통령 집이 몇 평이었냐면요. 건축 면적이 199평이었어요. 고급주택으로 안 속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고급주택이 들어가면은 일단적으로 세금이 굉장히 많아져요. 저기 네 가지 중에 하나만 충족을 해도 하나만 들어가도 그죠? 고급주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제주도에서 이걸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가 가지고 있는 땅은 500평이나 실제로 대지로 등록이 되어 있는 거는 아마 199평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마 이것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래서 혹시 틀리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의 마당과 주택은 전부 다 대지로 변환이 됩니다라는 거죠. 이거 참 설명 다 했나 제가? 네, 도로로 아직 임야인데 도로로 바꾸고 있다고. 그렇죠. 이게 변경 허가 중인 거고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이 부지를 지금 여기는 건축 토목 허가로 갔잖아요. 여기는 전원주택 조성단지 전원주택 뭐 조성 부지 뭐 이렇게 통으로 저희가 허가를 맡아요.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게끔. 그래서 이게 허가가 나면 여기다 우리가 개별적으로 지금 집들이 지어지잖아요. 그거는 한 채 한 채별로 우리 여기다 짓겠다라고 신고만 하고 집을 지으면 돼요. 여기는 허가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기도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지금 41억인가 잡혀있을 거예요. 농협이죠? 농협인가? 원 금액은 이건 최고 최고액이고 원 금액은 지금 31억인가 되는 거고 7억인가 4억인가 1억 7천인가짜리 잡혀있다고. 요건 이제 추가 대출 나면서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1월 달이 되면 여기 우리 지금 23채에 평균 가구당 1억 5천 정도의 여기 대출이 잡혀있거든요. 지금 최고액이. 그러면 등기를 칠 때 어떻게 되냐면 상한가 풍경에서 A라는 건축주로 명의가 바뀌잖아요. 그럼 얘가 돈을 다 잔압을 하진 않을 거예요. 그럼 여기에 잡혀있는 1억 5천이 동시에 법무사에서 해야 되죠. 대출이 있으니까. 이 대출이 이 A라는 은행에 이 A 은행에 잡혀 있으면 명의가 넘어가는 날 이 대출금의 명의도 이 건축주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동시에. 1억 5천이. 그럼 뭐가 되죠? 전체에서 상한가 풍경에 잡혀있는 이제 41억은 여기까지였는데 그날부터 해서 이거 없어지는 거지. 왜냐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1억 5천 지금 상환을 하는 거잖아요. 얘가 그냥 바로 얘한테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날 동시에 대출 받으면서 어차피 담보대출이니까 토지 명의가 얘한테 A 건축주한테 넘어가면서 동시에 명의도 우리 은행에 돈이 들어왔다가 다시 건축주한테 나가게 되는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명의가 바뀌는 날 대출에 대한 명의도 이 건축주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떨궈내는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 아직까지는 그 토지 등기를 넘겨준 사람은 없죠? 아직은 없어요. 계약 단계에만 있는 거고. 그렇죠. 네. 지금 넘겨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밑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이거 다 얘기를 다 해드려요. 제가. 그래서 12월 20일 이후 현재로서는 1월 초가 돼야 개별 등기로 깨끗하게 넘어갑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 사무실에서 이런 대화 나누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업무적인 거에서 성장하는 거고 체계라는 게 있기 때문에 뭐 그거 하지 이렇게 대화를 이런 업무적인 대화를 나누다 보면 분명히 늘어나거든요. 지식이. 뒷담화 하고 앉아서 일 안 하는 인간들이 있고 남 얘기나 하고 앉았고. 근데 대표님 하나 궁금한 게 지금 한 세대가 우리가 대출이 1억 5천이 평균 금액이 그 일어나 정도예요.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계약서 견적표 상에는 토지 대출 가능 금액이 2억. 예, 평당 지금은 평당 지금은 통으로 나가기 때문에 평당 대출이 150에서 180 정도 나가 있어요. 금액이 평당. 근데 개인으로 이게 바뀌게 되면 이 금액보다도 많은 금액이 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제가 소대 설명드렸지만은 3억 5천으로 봤을 때 대략 한 2억 1천에서 2억 2, 3천 정도의 대출이 나올 겁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회사에서 받을 때보다 이게 개인으로 이게 대출이 넘어갈 때는 금액이 평당 뭐한 200에서 한 220, 30 정도 보시면 되는 거예요. 250 가까이. 그래서 대출이 늘어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되게 간단한 건데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 한신 아파트 예를 들어서 108동 좀 지겨우실 거예요. 요것만 하고 좀 쉬었다 합시다. 108동 뭐 301호야. 예? 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근데 제가 이게 시세가 3억짜리인데 2억의 대출을 가지고 있고 제가 2억의 대출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근데 이걸 제가 2019년 1월 3일 날 B라는 사람한테 매매를 한다. 근데 얘도 현금 2억을 가지고 있어요. 뭐 기업은행이에요. 근데 얘도 뭐 기업은행을 쓰겠다. 그럼 2019년 1월 3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공인중개사에서 진행하지만 이건 법무사를 끼워야 되죠. 셀프 등기가 안 되죠. 왜냐하면 대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어떻게 되는, 왜 법무사가 들어가냐면 이 새끼들, 죄송합니다. 이놈들은 사기치지 않을 거니까. 맞죠? 그리고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 여기 기업은행에서 2억이 대출이 들어가 있으면 얘도 기업은행에서 2억을 신규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건 내가 법무사여도 지인의 은행에 연관된 법무사에 아니면 얘네가 대출을 안 해줘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들이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네 거를 해온 애들만 믿는 거예요, 얘네가. 대출을. 왜냐면 얘한테 서류 다 줬는데 이 2019년 1월 3일 날 첫 번째가 뭐냐면은 지금 대출이 여기 있는데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집을 먼저 대출이 있음에도 얘한테 먼저 넘기잖아요. 얘한테 넘겨야 되잖아. 그래야지 얘